여러분, 역사에는 수많은 드라마가 존재하지만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종과 숙부세조의 서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무력으로 빼앗고 스스로 어좌에 오른 숙부. 과연 이 찬탈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 인간이 왕이 되기 위해 넘어서야 했던 금기의 선은 무엇이었으며 그 대가는 또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피로 얼룩진 왕관의 무게를 짊어진 한 남자의 숨겨진 야망과 그로 인해 조선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서막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불안한 운명에 처한 어린 왕과 그 뒤에 드리워진 강력한 숙부의 그림자, 이 두 거대한 존재가 충돌하며 시작된 숨겨진 이야기가 여러분의 강력한 궁금증을 자극할 겁니다. 모든 비극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죠. 1452년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재위 기간 내내 병약했던 그는 결국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왕위라는 거대한 짐 앞에서 어린 단종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병상에 누운 채 아들을 걱정하는 문종의 애틋한 시선과 그 시선을 마주하며 어깨에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을 어린 단종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단종. 그에게 어좌는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였을 겁니다. 위험 넘치는 대신들 사이에서 12살 어린 왕의 즉위식은 마냥 기쁘거나 경사스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이 감돌았을지 모릅니다. 낯선 용포를 입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어린 왕의 모습에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하는 듯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 순간 궁궐의 공기는 분명 차갑고 무거웠을 겁니다. 아버지 문종은 어린 아들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하고 강력한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해달라는 고명을 내립니다. 이들은 국가의 기둥이었고 어린 왕 단종의 섭정체제를 이끌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서 이들은 어린 왕의 손과 발이 되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하들의 존재는 또 다른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섭정체제는 늘 득과 실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배의 키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쥐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왕실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였죠.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무예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수선한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병약한 형 문종을 대신해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조용히 키워나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충직한 숙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왕위에 대한 잠재된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어린 왕을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노련한 대신들의 섭정 속에서 수양대군의 야망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요한 물 밑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말이죠. 궁궐 내외에서 그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곧 닥쳐올 비극의 서막은 이미 조용히 열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왕관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하지만 혼돈의 안개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조카의 어린 나이와 불안정한 왕권을 틈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권좌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단종을 보필하려 애썼지만 이미 왕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조선의 운명은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죠. 결국
그 팽팽한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으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1453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잔혹하게 물들인 계유정난이 바로 그 서막이었죠. 어느 고요한 밤, 어둠이 깊이 깔린 궁궐은 갑작스러운 비명과 칼날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왕권을 향한 그의 맹렬한 욕망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핵심 대신들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은 충신의 목숨을 거두었고 궁궐의 바닥은 붉은 피로 얼룩지고 말았죠. 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잔혹하게 벌어졌기에 당시 백성들은 물론 궁궐 내부의 모든 이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그저 망연자실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눈에는 냉혹한 숙부의 단호한 표정과 피로 물든 궁궐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의 사병들은 궁궐 곳곳을 장악했고 반대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그 누구도 그의 거대한 야망 앞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으로 왕실의 권력을 찬탈하는 잔혹한 전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왕좌를 향한 강렬한 집념만이 가득했을 뿐이죠. 계유정난은 단순한 정변을 넘어 조선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양대군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어린 단종은 명목상의 왕위에 앉아 있었을 뿐 모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단종의 운명은 이제 숙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비극적인 미래뿐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좌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가 밟고 올라선 길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처럼 잔혹한 방법으로 얻어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왕위 찬탈이라는 대업을 이룬 세조의 내면에는 어떤 갈등과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어좌에 앉은 세조의 표정은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끊임없이 피바람을 몰고 온 지난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폐위와 유배,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개는 세조의 통치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꼬리표가 되었을 겁니다. 권력을 쟁취한 승리자의 모습 뒤에는 사랑하는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찬탈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함께했으니까요. 그의 꿈속에는 혹여 어린 단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쓸쓸하게 유배길에 오르던 단종의 행렬, 그리고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던 조카의 모습이 세조의 밤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왕관의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대가와 역사적 심판,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초래하는 비극적 숙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죠. 세조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어딘가 고뇌하고 번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해 넘어서야 했던 금기의 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야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세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향한 집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드라마입니다. 왕권을 향한 집념이 과연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마 그 답은 마침내 어좌에 앉아 용포를 입은 순간부터 세조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피로 얼룩진 왕관의 무게는 그에게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죠.
그것은 어린 조카의 비극적인 운명과 맞바꾼 잔혹한 대가였으니까요.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다는 환희 뒤편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고뇌와 번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을 겁니다. 기유정난이라는 피의 서막을 거쳐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어좌에 앉은 그의 표정은 굳건하고 단호했지만 그 내면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역사적 심판과 인간적인 고통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왕관은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이처럼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어린 단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어린 임금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쓸쓸히 폐위되는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죠. 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는 그의 행렬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때 조선의 국본이었던 어린 왕이 신하 한 명 제대로 없이 초라하게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마저 여러 세력이 단종 복위를 꾀한다는 이유로 세조는 결국 어린 조카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차디찬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슬픈 그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권을 빼앗긴 조카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한 점의 희망도 없이 처절하게 막을 내렸고 그 소식은 세조의 귀에도 전해졌을 테죠. 그렇게 피로써 쟁취한 왕관을 썼지만 세조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못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던 기록들도 전해지죠. 심지어 꿈속에서 어린 단종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환영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의지를 가진 군주였다 해도 어린 조카의 피를 밟고 올라선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과 양심의 가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세조는 비록 많은 업적을 이루어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뇌와 번민이 엿보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테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탁월한 통치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찬탈자라는 역사적 낙인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조선의 기틀을 다진 강력한 군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인 왕위 찬탈의 주역이라는 양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치세가 아무리 빛났더라도 그 시작이 피로 얼룩졌다는 사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림자였던 거죠. 왕관의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대가와 역사적 심판, 그리고 끝없는 야망이 초래한 비극적 숙명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세조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권력을 쟁취한 승리자의 모습 뒤에 드리워진 비극적 그림자,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내면의 고통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왕권을 향한 집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를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와 권력의 양면성을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드라마로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왕권을 향한 그 집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와 권력의 양면성을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드라마로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피로 얼룩진 왕관을 손에 넣은 수양대군, 그는 마침내 어좌에 올라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먼저 어린 조카 단종을 상왕으로 예우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그의 의지 앞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죠. 핏줄이라는 명분도, 이전 임금의 유언도, 심지어 백성들의 엇갈린 시선도 그의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땅으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머나먼 유배지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외로운 삶을 이어가야만 했죠. 그의 유배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을 향한 세조의 집념이 빚어낸 비극의 상징과도 같았고 첩첩산중 깊은 곳 외로운 삶을 이어가던 단종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옵니다. 세조의 왕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17살 어린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단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지만 동시에 세조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어좌에 앉은 세조의 표정은 굳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굳건함 뒤에는 어떤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결정이 과연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세조를 강력한 군주이자 위대한 개혁가로 평가합니다. 그는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경국대전 편찬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의 치세는 조선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깎아 웅장한 궁궐을 지어 올리듯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의 이면에는 늘 찬탈자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 신하들의 미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는 세조를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밤잠을 설칠 때마다 혹은 문득 고요한 순간에 어린 단종의 쓸쓸한 얼굴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을까요? 상징적으로 단종의 모습이 세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살아나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는 더욱 강해져야 했고 그만큼 냉혹해져야만 했겠죠.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권력을 쟁취한 승리자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깊은 비극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조가 감당해야 할 내면의 고통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과연 왕관의 무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왕관의 무게가 피로 얼룩진 대가, 역사적 심판,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초래하는 비극적 숙명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에게 요구되는 책임감뿐 아니라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모든 희생과 그로 인한 후대 평가까지 이 모든 것이 왕관의 진정한 무게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대의명분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 권력의 속성 앞에서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 속에서 우리는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졌던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 혹은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